제가 이제 그 최근 저번 주에 강의 진도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강조를 드렸어요. 외부의 분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대인관계적 성공을 꿈꾸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쇠질, 영어 공부, 자격증 라이센스 취득, 유학, 새벽 운동 이런 거 다 자기 개발이죠. 그럼 좀 더 이뻐지고 멋져지고 조금 더 뭐 괜찮은 사람, 좀 더 멋진 내가 된 다음에 그럼 자기가 자기 개발 통해서 좀 더 멋진 나, 멋진 인생을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더 멋져졌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대접이 달라지겠지.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도 나를 보고 리스펙 하겠지. 옛날에 나한테 그냥 덤덤 뭐 그냥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이렇게 보던 사람들도 나를 멋진 남자, 남친의 가능성 있는 남자로 다시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가 대인 자기개발적 성공을 이루어서 대인관계적 성공을 이루는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래서 결국 이 대인관계라는 건 잘나지고 내가 잘 나가면 저절로 풀리는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상미학은 이런 순서적 해석에 완전히 반대를 주는 학문이고, 상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자기개발적 성공을 통해서 대인관계적 성공을 이루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대인관계적 성공을 통해서 자기개발적 성공을 이루는 세상적 접근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쉽지. 네가 멋져지고 네가 잘 살게 돼서 그럼 더 멋져졌으면 다른 사람들 대접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뭐 성형을 하든 다이어트라든 운동을 하든 이전보다 훨씬 더 멋져지고 뭐 피지컬적이든 뭐 외모적이든 더 섹시해지고 당당해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널 좋아해주고 더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언제 되냐고 도대체. 응? 제가 그래서 상징적인 나이 30대를 말하잖아요. 10살이냐고. 10살이면 뭐 아직 뭐 한참이니까 뭐 그래 아직 안 될 수도 있네. 몇 살? 15살? 그래 15살도 그래. 한참 자랄 때니까 좀 더 노력하고 크면 더 이뻐질 거야. 그래 크면 이뻐질 거야. 몇 살이라고? 23살? 나 아직 안 23살인데도 아직 안 이뻐. 이상하네. 23살인데도 안 이쁠 수가 없는데. 23살 정도면 인생에서 리즈 시절인데 이상하네. 안 섹시해? 이상하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조금만. 이래갖고 30살이 됐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더 멋져지고 섹시한 그런 내가 돼서 좀 더 대접받고 리스펙받고 사랑받을 거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상하네. 30살? 그래서 언제쯤이면 섹시해질 거냐. 그리고 제가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교수님 저 섹시해? 그러면 아니. 섹시하신 분 여기 짜장면 시키신 분 섹시하신 분 언제 나옵니까? 네. 혹시 네가? 아니 설마 너였니? 이러면서 도대체 섹시해지실 분 언제 나오시나요? 응?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교수님 저 안 이뻐요? 제가 더 이뻐질 수 있다고요? 더 섹시해질 수 있다고요? 저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그럼 왜 저는 더 이뻐지지 않고 더 섹시해지지 않고 더 멋진 여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 어때요? 여러분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멋진 남자, 좀 더 강한 남자. 응? 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순서가 잘못돼서 안 돼요. 순서가. 자기 혼자서 막 다이어트 한다, 혼자 뭐 화장을 해본다, 옷을 사 입는다, 무슨 뭐 필라테스를 한다, 쇠질을 한다, 뭐 줄넘기를 한다, 자격증 공부를 한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일단 자기 개발을 혼자서 시작해. 그다음에 그 자기 개발에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럼 졸라 멋져져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멋져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인관계적으로 나를 좀 더 대접해 주겠지. 이런 식의 순서를 기대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원래
자기 개발은요, 혼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혼자서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제가 요즘 상매학 여자 학인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를 제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50대지만 이런저런 외적으로 꾸미는 거라든가 패션이라든가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여성들한테도 옷 조언도 많이 시켜주고 화장이나 뭐 패션 코드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충분히 어떤 여자 학인이 제자가 있는데 얘가 이뻐질 수 있어도 불구하고 안 이뻐져.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눈썹을 해보면 어떻겠니?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딱 건넸을 때 그 여자 학인의 반응을 갖고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가 스승으로서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은 여자 학인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교수님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요. 아, 저는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제 눈썹이에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아, 요즘 여자들 다른 여자도 화장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아, 저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화장과 이런 제 옷 스타일이 어울려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상묘학을 배우면 늘상 상묘학과 반대 지점에 존재하는 외부적 주장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PC, 힐링, 자존감, 나사랑 이런 것들. 이게 자기 개발적으로 자기가 좀 더 멋져지고 잘나지고 잘 살게 되는 걸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본인의 입장에선 어떤 남자가 자기 생겨 먹은 걸, 살아온 모습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자기 자체가 살아온 자체로 그냥 사랑받고 싶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외모를 볼 때 어떤 스타일이냐가 중요할까요? 어떤 여자가 저는요 그냥 이렇게 좀 일자 눈썹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 전 동그란 눈썹이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자 본인한테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제 개성이에요. 이게 제 매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남자 입장에선 그게 무슨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그게 너만의 무슨 개성이고 영혼이고 무슨 뭐 아이덴티티고 뭐 모든 강약, 그건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쁨은 장땡이라고. 이쁨은 안 그래요? 아니 뭐 눈썹이 동그랗고 일자고 뭐 알게 뭐야 그냥 닥치고 그냥 우리 이쁨은 장땡이라고. 이쁨은 어때요? 이 말에 반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그걸 알아야죠. 아, 그러네. 뭐가 내 스타일이고, 뭐가 나한테 어울리고, 뭐 나는 뭐가 익숙하고, 이게 익숙하게 느낀 내 모습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뻐지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멋져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그게 버려져야죠.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눈썹 안 해요? 그래요? 제 얼굴이 진하게 생겨갖고 눈썹이 진하니까 더 인상이 세 보인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눈썹을 조금 얇게 하면 좀 연해 보일까요? 그래요? 어때요? 지금 어때요? 눈썹 조금 이렇게 깎거나 뽑기는 좀 무리여서 약간 화장으로 조금 이렇게 해갖고 약간 착시적으로 눈썹이 좀 가늘고 연하게, 색깔도 약간 쪽에 브라운 쪽으로 해갖고 연하게 해갖고 해봐. 지금 어때요? 훨씬 인상이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이뻐지고 조금 더 멋져질 수 있는 외부와의 접촉, 그 접촉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 입음, 이게 일어나야 그 여자가 점점 더 이뻐지고 잘 살 수 있는 건데,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고요. 그건 대인관계. 그 변화는 자기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뭡니까? 상묘학은 사람, 관계, 사랑을 자기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상묘학인이라는 것의 정의인데, 진짜로 자기 개발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 지인, 연인, 가족, 저 같은 선생님들, 이런 뭔가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특별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성, 이런 대인관계 관계성을 잘 믿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되게 얘기할 이유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되게 얘기를 해줄 거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 거면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취할 만한 것들은 잘 취합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이뻐질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사라질까요? 이렇게 대인관계적 영향을 입게 되면 저절로 자기 개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묘학에서는 대인관계적 영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받는가가 그 자체로 자기 개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뭐 코노님이라든가 자유롭게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뭐 한두 마디만 하셔도 그걸 통해서 제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저분들이 얼마나 자기개발적으로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인지에 대한 평가적 점수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자기개발적 변화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상근기, 하근기자. 이 싹수가 노래. 얘는 안 돼. 이게 가리켜서 될 놈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다 무슨 내용하고 무슨 신상 출첵하고 30대 뭐 여성 무슨 뭐 어디 이렇게 지역 얘기하고 나이 출첵하고 혼자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반가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러면서 오늘 날씨 되게 덥죠. 이러면서 여기 지금 자기가 왔을 때 아무도 없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채팅도 쓰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있었고 기존의 흐름이 있었으면 이 자기개발적 영향을 잘 받아서 자기개발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의 영향을 되게 잘 받아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이 규칙성을 따라합니다. 근데 이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여기 몇 살인 사람들 오나요? 여기 개띠 있어요, 개띠 막 이러면서 경기도 사는 사람 있어요. 경기도 저 수원 사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강의도 그런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공능제, 공감 능력 제로, 공감 센스 제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들은 센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무슨 레이더, 촉,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성과 주고받는 어떤 감정선 그런 상황에 속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기 사람들과 이 분위기와 영향을 주고받아지는 그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개발 자체가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대인관계의 성공 자체도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되지 못하고 이런 먼저 자기개발을 혼자서 해서 스스로 잘나지고 멋져진 다음에 대인관계적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 본능적인 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감. 왜냐하면 대인관계는 두 가지의 이율 배반적인 대비 구도 속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기개발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자유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제한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편리성 이런 우리가 뭔가 그 발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멋져진다는 거 하는 부분에서 편리성을 우리가 취하는 중심으로 잘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제한받고 구속받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 흐름에 맞춰줘야 되고 이런 식의 제한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아니면 충분히 30살 이후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전적인 여지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제가 쉬운 표현으로 막말로 표현하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는 비유로 제가 이걸 잘 설명하길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통 술을 많이 먹고 꽐라가 되면 술 먹고 꽐라가 돼서 완전히 취하면 이게 많이 취한 것 같다면 이 새끼가 애미애비도 몰라볼 정도 완전히 꽐라 됐어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자기 엄마, 다른 어른들, 경찰, 학교 선생님 또 그 아이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등학생이 있다고 치면 그런 아이가 커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화가 난다고 난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성인이 되면. 근데 선생님, 경찰, 엄마, 다른 또래 어른들도 그 아이를 자제시킬 수 없는 아이가 커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니까 커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커서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멋진 사람, 좀 더 강인한 사람, 좀 더 잘 사는 사람은 될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 말고요. 자기계발 측면에선 그 아이가 커서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멋진 멋진 인생을 이뤄낼 수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맹점이 뭐냐? 경찰관, 학교 선생님, 엄마 말도 안 듣는 애가 커서 대인관계 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안 된다고 다들 당연히 여기면서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자기 개발도 하고 운동도 해서 멋진 사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이 착각한다는 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착각 때문에 자기 개발의 성공을 통해서 대인관계적 성공을 꿈꾸는 잘못된 접근 순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정석,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되어 온 그리고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딱 두 가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다이어트란 건 없어요. 무슨 오만 다이어트, 무슨 디톡스 다이어트, 무슨 황제 다이어트, 무슨 오만 이런 기기묘묘한 다이어트를 알고 음식마다 무슨 칼로리 계산을 하고 무슨 닭가슴살만 처먹어야 그래야만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됩니다. 아무것도 더 알 필요도 없어요. 어디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데 그러면 사람들 다 날씬하냐고요? 안 날씬하죠. 그럼 이게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된다고. 먹고 싶은 게 참아지지가 않고 운동이 하기가 싫어. 실천이 안 돼. 닭가슴살 씹으면 고무 먹고 생고무 씹는 것 같고 샐러드 먹으면 너무 맛없어. 풀떼기 먹으니까 짜증나. 밤에 막 야식이 막 땡겨. 술도 땡기고. 운동하기 귀찮아. 요즘같이 날 더울 때 무슨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뭔 놈의 운동이냐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이 안 돼. 혼자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묘학적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자기 개발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 대인관계적 성공을 통해서 자기 개발 성공을 한다. 그래서 그때 어딜 가냐?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PT를 등록하는 거죠. PT 센터에 가서 PT를 끊는 거예요. 그럼 PT 선생이 와갖고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얘기할 테고 그 시간에 가면 뭐 인바디 재고 스트레칭 시키면 하고 뭐 이거 들어라 저거 내려라 이거 몇 번 땡겨라 그럼 하고 식단 뭐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PT 선생과의 대인관계에서 아까 초등학생처럼 애미애비도 몰라보죠. 네가 뭔데 나보고 내 곱창 좋아하는데 뭘 먹어라 말하냐. 네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나보고 무슨 뭐 살을 빼질 못하네 의지력이 약하네 평가질을 하고 지랄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다이어트가 되냐고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여기 PT 센터에 왜 왔어? 혼자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를 통제해줄 건강한 대인관계적 상황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 시스템이 자기를 안 좋게 표현하면 제한하는 거지만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 이런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걸 이 새끼들은 왜 이딴 신호등 거놓고 횡단보도 만들어서 내가 건너가고 싶을 때 못 건너가게 만드냐 이렇게 화낸 사람이 어딨냐고요. 빨간불일 때 못 가면 나를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이 잡혀지는 거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파란불일 때 건너가면 교통사고를 당할 염려 없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똑같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반대편에서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이 되고 구속이 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편리의 시스템인데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은 PT 선생님과의 관계를 제한, 구속, 이래라 저래라, 무시, 힘든 거 시킴 이게 아니라 나를 더 살 빠지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과 그런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는 거고 자기 혼자 자기개발해서 대인관계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관계. 즉 모든 관계라는 건 자기 멋대로 굴기 위한 관계인 거야. 내가 잘나지면 답정너 해주겠지.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다 들어주겠지. 이런 식의 대인관계를 꿈꾸니까 대인관계도 안 되고 자기개발도 안 돼. 그래서 경찰, 친구 엄마, 자기 엄마, 학교 선생님조차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게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는 커서 대인관계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 PT라는 게 그래서 낮은 레벨의 헬스인들, 보통 뭐 헬창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헬창급은 아니고 헬린이급에서 PT 끊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PT 할 때 자기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피지컬이 아까운데요. 조금 하셔갖고 선수하시면 어때요? 뭐 대회 나가시면 어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빨아주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휴식하면서 노가리 까주거나 이런 PT 선생님을 좋아하고요. 헬린이들은 그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비싼 돈 내고도 자기 돈 내는 그 운동 시간 동안 노가리 까주면서 자기랑 놀아주는 PT 선생님을 좋아하고
헬린이가 아니라 나름 중급자 이상의 헬창들은 졸라게 굴려서 자기를 한계치를 벗어날 수 있게 푸시해주는 선생님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헬린이와 헬창 사이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이 계곡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헬린이가 오래 하면 헬창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헬린이는 아무리 오래 해도 헬린이고요. 헬창은 시작부터 헬창이에요. 이게 바로 외부의 자기 개발과 상묘하게 자기 개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